네, 안녕하세요. 예, 나는 고발한다 시리즈 두 번째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치기 하는 일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어, 대학 교수가 아주 훌륭한 업적을 가진 대학 교수가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나서 매를 맞고 돈을 빼앗겼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힘을 길리지 않았냐, 왜 무술을 닦지 않았느냐, 왜 공부 안 했느냐, 그러니까 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떤 여성이 밤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네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남자를 욕했으니까 성폭행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는 뭐 합기도를 하든 태권도를 하든 뭘 했어야 됐나요? 그리고 이 여성은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안 되는 것이었나요? 뭐 도덕적이나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전혀 얘기가 다른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가해자를 감싸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납득이 가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의 그 일부 사람들이 또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뿐이 아니라 세계의 강대국이라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말에 좋은 말 있죠. 내노란불이라고. 예.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가해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거는 지들 입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피해자는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짓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 우파가 자기 나라의 그것을 그런 식으로 비하합니까? 예? 대한민국엔 진정한 우파가 없어요. 친일파 아니면 4대파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저희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태극기 집회할 때 저걸 가져오죠. 성조기를 갖고 나오죠. 태극기 집회가 무슨 국제적 이슈를 다룬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책이나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 가지고 우리가 친미를 해야지 왜 친중을 하냐, 이런 집회라면 또 성조기를 갖고 나온다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지금 이것은 이 태극기 집회라는 것은 그냥 국내 문제예요.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그 탄핵이 부당한 것이었냐 정당한 것이었냐, 거기에 왜 성조기를 갖고 나오죠? 뭐 태극기까지야 이해하겠어요. 뭐 나라를 우리가 지키겠다는 뭐 그런 뜻이니까. 그게 바로 그 정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 뇌를 남의 나라 이익에 일치시키는 거죠. 그 사람 그 좀비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이익에 자기 이익을 링크시켜서 사는 사람들, 좀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얻는 게 뭐가 있으니까 있겠죠. 예. 그러니까 친일파가 왜 친일파겠습니까? 4대파가 왜 4대파겠습니까? 예,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는 게 있는 거죠. 사대주의는 왜 사대주의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맹목적 사대주의자가 있고 이해적 사대주의가 있어요. 맹목적 사대주의는 그냥 명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사대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익적 사대주의는 뭐냐?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거나 외침에 시달리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대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현상유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현상유지를 해야 정권 유지하기 쉽거든. 근데 반대로 권력이 정통성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죠. 예를 들면 무인 정권에 의한 몽고 저항, 몽고 우리가 보기에 되게 미화를 시켰죠. 뭐 30년간 뭐 세계적인, 그야말로 그 당시로 보면 뭐 지금의 미국 이상의 강대국이었던 몽골하고 30년간 저항을 했다는데, 저항은 무슨 개뿔 저항입니까? 그 승려 김윤호가 선생이 처인성 용인이죠. 용인에서 살리타이를 살해한다든지 그런 전과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근데 그 당한 것도 말이죠. 몽고의 최정예 군인과 싸워서 당한 게 아닙니다. 예, 몽고는 그 당시에 몽골은 그 당시에 또 몽골하고 만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것도 뭐 근데 뭘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몽골이면 어떻고 몽고면 어떻습니까? 몽골을 한자로 한 게 몽고인데 그것도 일본 사람이 했다고 또 그걸 반대하는데 그런 식의 반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시한 반. 뭐 일본어 쓰면 안 되고 영어 쓰면 뭐 괜찮다는 식의 그런 반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언어라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온 말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자 다 빼버려야죠. 한자 왜 씁니까? 한자말 다 빼버려야죠. 그럼 우리말이 뭐가 남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잡동사니에요. 라틴어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어 있죠. 히라버. 그 다음에 원래 켈트어도 있죠. 그 다음에 어, 또 게르만어도 있죠.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 영어가 됐어요. 그래서 영어 배울 때 보캐뷸러리 뭐 이만희 치는 거 보면 이제 어원 따라 이렇게 하는데 다양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영국 사람들이 그거 다 없애자 그러진 않거든요. 예. 심지어 노르만 컨퀘스트에 의해서 노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영국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가 들어오고 해서 프랑스어가 많이 유입됐어요. 그렇다고 프랑스어를 없애자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면 좀 유치하게 안 굴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반이라면 진정한 반을 하셔. 그렇게 하는 게 낫죠. 뭐 어쨌든 간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잘못 이제 그 몽골 같은 경우에 몽골 침이 들어왔을 때 그 뭐 개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몽골군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저쪽 서방 쪽 이제 유럽이나 이쪽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이쪽으로 사실 몽골군의 가장 공격하고 싶었던 것은 중국하고 중동하고 인도 쪽이죠. 근데 인도는 왜 정복 안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아마 그쪽을 넘어가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해서 아마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길 쳐들어 갔어요. 갔는데 그 더운 날씨에 못 견딘 거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추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출수를 하게 됐고 중동 지역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문명이 발달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꽤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에, 그런 전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중에 특히 이제 남송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진 거죠. 그건 중국의 북부에 있는 북방 민족들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이 남원 중국 남부 중국 중원이야말로 정말 그 패러다이스고 가장 그 갖고 싶은 곳이고 거기에 비해서 한반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네, 우리 이제 한반도 자체는 꽤 괜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주 땅이 아무리 넓다 그래도 예, 한반도만큼 좋은 땅은 아니에요. 인구 밀도도 낮죠. 왜냐하면 날씨도 춥죠. 땅도 안 좋죠. 그런데 한반도는 날씨도 사만사온에다가 사계절이 또렷하고 땅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좁아. 좁으니까 그거를 돈을 뭐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뭐 정복할 그 이유도 없어요. 근데 중원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남북을 합친 면적의 거의 100, 뭐랄까, 뭐 30배, 40배 정도의, 아니, 30배까지는 안 가죠. 한 15배 정도? 20배 정도의 큰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땅이 좋아요. 날씨도 좋아요. 그러니까 탐나죠.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데 거기 전쟁할 때 막 60만, 70만, 100만 대군을 동원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통 5만, 10만. 이거는 제대로 힘을 쓰고 한 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강화도의 수도를 옮겼는데 그 강화도 수도에 그 배 못 만듭니까? 만들죠.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응? 자기들 못 만들어도 그때 당시에 이미 금나라를 정복해서 북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 배가 얼마나 많겠? 그 사람들한테 배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배 만들어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 그리고 그 사람 배 운전은 그 사람들 시키면 돼요. 실제로 저기 일본 정부 올 때는 우리를 이용했잖아요. 그럼 왜 안 했냐? 그렇게 본격적으로 덤벼든 것도 아니야 사실은. 진짜 몽골이 마음 먹고 덤볐으면 우리 끝장났죠.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지금. 국지전이라고 이거는. 그 겨우 그런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어 30년 동안 백성들은 그냥 다 죽어가는데 지들은 강화도에서 바다로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 저항이라고 했다. 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소리죠.
왜 그러면 그렇게 되냐? 자기들이 전쟁을 선택했다 이거야. 선택했는데 거기서 지면은 더구나 그 무신 정권이라는 건 지금 정통성도 없는 정권이에요. 왕을 허수아비 삼아서 거기서 전쟁이 지면은 자기들 정권 무너지죠. 실제로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건 그거는 뭐 자주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주도. 네. 그런 건 그냥 거짓말, 거짓짜리고. 근데 하여튼 어, 이게 하여튼 어? 이 우리나라가 이 1100년 됩니까? 그때 연도는 제가 1100 좀 1100년 좀 넘 10년인가 20년인가 내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강감찬 장군이 소비압을 갖다가 귀족 대첩으로 10만 대군을 몰살시킨 전투가 있었죠. 그게 거의 그래서 이제 거란이 다시는 못 치러갔죠. 그 거란을 물리친 전쟁이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 대외 정책 아니 유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킨 마지막 전쟁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거의 1100년 1000년이 거의 지났죠. 1000년 동안 우리가 우리나라를 자주적으로 지킨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얘는 전투에서 이긴 거 아닙니다. 몽골 전투에도 천인성에서 김윤우 장군이 이겼어요. 근데 결국 전쟁은 진 겁니다. 임진왜란? 우리가 이긴 건 아니죠. 명나라가 실제로 이긴 거죠. 병자호는 당연히 진 거고. 6.25 전쟁? 그 우리 힘으로 이긴 겁니까? 미군하고 비롯한 유엔군이 이겨준 거죠. 이긴다고 이겼는지도 모르겠지만. 베트남 전쟁은 우리나라 전쟁 아니니까 그건 상관없고. 근데 그것도 진 거예요. 뭐 우리가 진 건 아니지만. 월남전은 사실상 미군이 졌고 우리가 미군 편 들었으니까 우리도 사실 진 거예요. 그것도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냐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도 뭐냐면 전시작 정권 이양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우리 잘한다. 반도체 봐라. 우리 경제 해보세요. 경제가 얼마나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를 그 양반이 목표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하나가 두 개요. 북한이 지금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이걸 막아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경제가 너무 어렵다. 너무 못 산다. 우리 좀 잘 살아보자. 병사들 사단장이나 이런 거 하면서 병사들이 너무 어려운 걸 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래요. 명색이 스타를 달았는데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넉넉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좀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성공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때 뭐 GDP 국민소득 70달러 세계 최범급 필리핀보다도 한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근데 지금 필리핀은 우리한테 게임이 안 돼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못 살다가 잘 산 나라 10개국 해가지고 영상이 있어서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7위더라고요. 그래서 7위라고 했길래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나머지 9개 나라라는 게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발전한 게 아니에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무슨 경제대국입니까? 경제 발전 잘 사게 된 겁니까? 그건 석이 잘 나와서 난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무시가 돼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그런데 괜찮지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예요. 우리나라 서울만 보면 이 국민소득 얼마 있어요? 7만 달러 8만 달러 될 거예요. 도시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리꽝유가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한테 열등감을 가졌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리꽝유가 왔을 때 포항제철 구경시켜야 되니까 싫다고 거절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왜냐 싱가포르이 192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만 해도 더 잘 사는 나라였죠 당연히. 그런데 이 한국이 막 쭉쭉 뻗어나가니까 이 사람 초조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안 보겠다. 그럴 정도로 컴플렉스를 느낀 사람이. 대한민국 같은 규모의 나라를 그렇게 발전시킬 수가 쉬웠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 그 누가 못합니까? 홍콩도 그렇고 마카오도 그렇고 도시만 있으면 모나코도 그렇고 좀 세계 GDP 국민소득 제1위가 모나코인가 그래요. 도시 우리나라 서울만 보면 세계 메디안에 들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중에서
그나마 이제 좀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좀 우리랑 비슷한 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스페인 하나더라고요. 근데 스페인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스페인은 유럽의 국가예요. 그리고 한때 새가 짖지 않는 나라였고, 그런 나라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최고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에 해방된 나라 중에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지금 우리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엄밀히 말하면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식민지가 였다고 칩시다. 저도 중국을 지금 질적으로 선진국이라 보기엔 없죠. 그리고 워낙에 인구가 많고 땅이 많은 큰 나라 아니에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 정도의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할 만하죠. 지도자만 뛰어나면. 간단한 말에서 그 대만이 있는데, 대만도 엄밀히 말하면 나라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 정도의 저력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옛날에 강감찬 장군이 10만 대군을 때려눕힌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왜 정자권을 못 찾아옵니까? 그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지. 전략적 의존이라고 관계할까요? 그때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라는 게 자립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립하려면 많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 자기를 봐줄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자립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자립을 하기 싫은데 누군가 뒷배를 봐주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자립하기 싫죠.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평생 나 먹여 살려주겠다. 한 달에 뭐 한 500만 원씩 주겠다. 그럼 뭐 니나노죠 그냥. 저 니나노 이런 거 안 찍어요. 왜 찍어요? 할 일 없이. 안 찍어요. 저 그냥 여행이나 다닐래요. 응? 농담이고, 저는 아마 돈을 대줘도 뭐 이건 안 찍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놀러 다닐 또 재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돈이 좀 있을 때도 그렇게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노크 기선 아시죠? 이 노크 기선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 또 누가 저기 뭐야 그 군인도 아니야. 무슨 저기 민간인이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그 사람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 봐. 이게 당나라 군대, 이게 당나라 군대.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뭐 싸우냐? 우리 월남전에 잘 싸웠잖아요. 얼마나 용감해. 청룡부대, 백호부대, 백마부대 참. 우리는 뭐 그랬나? 백마부대 용사들아. 이거 그 월남전에 우리 해병대 그 귀신 잡는 해병 아니에요. 개인적인 능력이 절대 다르잖아요. 문제는 이때까지 당나라 군대야. 지금 내가 진짜 이 우리나라 군이 얼마나 썩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건 완전히 부패 그 자체입니다. 요새 검찰 개혁 어쩌고하죠? 검찰 저리 가라요. 검찰이 근데 더 욕을 먹는 거는, 검찰은 국민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근데 군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냥 썩어라 개떡이라 해도. 난 진짜 놀란 게 어떤 3스타 장군이 있어요. 3스타 장군이 군단장인가 그랬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냐면, 이제 각 부서에 이제 환공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커피도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뭐 자기 돈 일하면서 커피 끓여 먹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준다고요. 그걸 하라고. 그 부서에 있는 판공비를 몽땅 쓸어 갔어. 다 나한테 내라 이거야. 커피도 네 돈 주고 사 먹으라 이거야. 그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관사 나갈 때 그 안에는 테레비, 냉장고 다 가져갔어요. 이건 영착감이 원래. 근데 3스타를 누가 기소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군은 검찰 사법권이 독립돼 있어요.